이석기 내란 사건에 연루됐던 거를 김만배가 빼줬다라고 김만배가 얘기하는데 그건 좀 알려졌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김만배가 뭔가 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갑자기 유동규 본부장하고 전화를 하는데 네. 굉장히 티껍게 받아갖고 유동규 본부장이 이상하게 느껴서 달려갔다면서요. 남부터미널로. 네. 그때 그래서 사우나에 달려갔어. 그때부터 나 이재명과 거래 안 할래? 뭐 거의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 그게 이제 그때가 뭐냐면 이제 처음에 2020년도에 네네. 그 2020년도 이제 2012년도에 네네. 이제 저를 만나고 네. 그러니까 2011년 말인지 아무튼 2012년 초부터 저를 만났어요. 네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저한테 잘했어요. 네. 굉장히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이제 그 대장동 네. 자기가 이제 대장동 때문에 돈을 투자했는데 네. 내가 돈을 투자했다. 네네. 내가 이제 선친한테 받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다가 내가 사업을 하면서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물리게 됐는데 그거를 내가 그 대장동에다가 네. 투자를 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투자하면서 내가 이 대장동을 해야 이 땅을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러면서 하면서 박영수 네네. 박영수가 이제 나를 보냈다 일로. 그리고 또 도와주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제 김만배 내용을 저는 이제 정의사한테 보고하고 네네. 이제 이랬는데 뭐 이거 뻥 아니냐 뭐 이랬는데 네네. 이제 요 와중에 이제 이재명을 이제 법조기자들 소개시켜주고 그렇죠. 아주 유능한 예. 지자체 단체장이다 해갖고 이제 서초동에서 소개도 시켜주고 네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랬는데 네. 전화를 했는데 네. 좀 티껍게 받으면서 전화를 먼저 팍 끊어요. 먼저 끊어요. 김만배가 그런 적이 없던 사람. 그런 적이 없던 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너 이제 너 안 봐도 돼.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있다. 예. 촉이 타고 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형님 다시 전화했어요. 예. 형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나 서초동에 지금 목욕탕 있는데 그랬더니 제가 지금 글로 갈게요. 또 온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금방 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자기가 열심히 했던 관성은 있으니까 거기서 오지마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쫓아가서 달려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옷 벗고 사우나 들어갔지. 옷 벗고 그래서 사우나도 하고 이제 뭐 다 했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형이 형 뭐 있죠? 그랬더니 고민을 하더니 너 여기 안 왔으면 니네 시장 죽었어 이러더라고요. 니네 시장 죽었어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가까워도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당시 새누리인지 아니면 뭐 한국당인지 이런 이제 가깝지. 니네들이 가깝겠냐 그래갖고 시장 새로 뽑으려고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게 낫겠다라고 애들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제 뭐냐면 니네들 그 통진당 애들한테 수의계약 아니 청소용 수의계약 해준 게 있다며 나눔환경한테 이때문에 그게 걔들 자금원이 됐거든. 그걸로 니들은 그냥 끝났어. 니들은 딱 원래 죽었어. 그래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로 사건이 세상에 공표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지금 만난 거는 아로 사건이 터지기 전이라는 거죠. 전이죠. 전에 터진 거죠. 그래서 전에 이제 알고 이게 나중에 8월 달인가 터집니다. 8월 달인가 터져요. 그러니까 8달이에요. 지금 사우나에서. 그때가 저도 정확하게 시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한 8월 달에 이렇게 터지는데 훨씬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그거 한 2월 달쯤인가 1월 달쯤 아무튼 그거 훨씬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형 막아줘야지.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수원지검장이 거길 때 거예요. 거길 때예요. 저기 김수남이 수원지검장일 때요. 수원지검장이 나중에 나와요. 이 사건 정리하고 나면 나와요.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수남이 형하고 내가 이야기를 다 해놨어. 김만배가 하는 말. 그래가지고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는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말이 김만배 말대로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단 한마디도. 그러니까 나눔환경에다가 이걸 이거 해가지고 뭐 했는데
통진당이 해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말이 안 나왔어요. 김만배 말대로. 그래서 우리를 빼준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우리 수사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빼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남이 형한테 고맙다고 전화 좀 하라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그래가지고 이재명한테 제가 이제 정진상하고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어요. 예. 그 김수남한테 고맙다고 전화 한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전화번호 좀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김만배한테 김수남 전화번호 좀 달라. 그랬더니 김수남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고 제가 이제 정진상한테 김수남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난 다음에 김만배가 연락 왔다 하더라. 연락 왔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전화했냐? 그러니까 전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김만배는 전화를 왔다 하더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보다 김 부장한테 고맙다 하라. 그 이야기까지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당을 해산시킨 사건에서 실제로 이 지하 조직을 운영했던 우리 좌파 그 단체에게 자금 제공원이 됐던 우리 이재명이 빠져나갈 수 있었다. 56억을 줬거든요. 그 당시에 그게 4년 동안 계약이 56억. 예, 56억입니다, 총. 우와. 수익이었는데? 예, 청소 영역 총 56억짜리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그 NL 애들한테는요. 그 당시 거지같이 던 애들이 경비동부연합이 완전히 거기서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세력 확장하는데 그 자금이 쓰인 겁니다. 피리들까지 거기에 끌어들였다니까요. 예, 그 정도로. 예. 그 당시에 김만배가 그러면 이미 이게 몇 년도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경기도 지사 시절 얘기가 아니잖아. 시장 시절이죠. 이게 2013년도. 그러면 이미 김만배한테 깜빡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미 이재명과 정지상은 다 인정했죠. 그 사건이 우리 인정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제 2014년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14년도에부터 뭐냐면은 이제 그래서 형제를 맺는다니까요. 아예. 선거 끝나고 2심 끝나고 이제 그 재선 끝나고 6월 달에 선거잖아요. 6월 선거 끝나고 6월 말에 정진상이 나서 가지고 하는 거는요. 왜냐면 정진상이 직접 나가는 거는 자기가 정진상이 늘 이야기한 게 언론에다가 자기 이름 거론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한테 이재명을 까는 건데 이거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자기하고 이재명하고 동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정진상이 김만배를 직접 만나는 거는 거기서 난 만나서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다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 정진상, 김용하고 의용재는 맺었어요. 2009년부터잖아요. 아니요. 저하고 정진상 세 명이서 한 거는 2009년도에 의용재 맺었고 2010년도. 2010년도? 예. 초. 네, 2009년으로 적어놨는데. 예, 2010년 초. 그거 바꿔야 되겠다. 그러다가 김만배가 추가된 게 2014년 6월 말에. 6월 27일. 7일인지 8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6월 27일로 내가 적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2010년으로 바꿔야 되겠네. 아무튼 그게 이제 그 6월 말에 말경에 이제 그 실업고 거기 서현동에 실업고라는 집에서 그 의원들 실업고 일식집 아닙니다. 거기가 이제 바입니다. 바. 예. 술집입니다. 술집. 예. 네네.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서영국이라고 굉장히 큰 고깃집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5층. 네네. 예, 그 시로코라는 바가 있는데. 그 빨가벗고 사우나에서 한 말 중에 난 또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말이 김만배가 유동근 본부장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이재명은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기사에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러니까 이재명은 너 안 왔으면 죽었어. 근데 이재명이 시민들과 약속을 잘 안 지키던데 이렇게 표현한 건 뭐죠?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왜냐면 처음에 이제 이재명은 당선되면 이거를 대장동 개발. 예, 대장동 개발을 그냥 그냥 조합 사업으로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냐면 관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약속도 안 지키는 놈인데 내가 뭘 믿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럼 어쨌든 낚은 거지 뭐. 그 유동규 본부장은 낚은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고 달려오게 만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식으로. 근데 그렇게 낚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냥 약간 이제 좀 뭐 그냥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알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았어. 먼저 다 끊었다.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예요.
이재명을 잘 키워서 자기 대장동 사업을 끝까지 잘 그 완수 짓는 게 낫지. 여기서 이재명을 아로로 죽인 다음에 또다시 새 시장 또 만들어서 또 이 사업을 자, 어떻게 한다? 김만배 입장도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또 시장 보고를 해가지고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럼 이게 리스크가 크잖아. 리스크가 크니까 예, 예. 그 유동규가 달려오니까 야, 당연히 그냥 달려오고 얘하고 만든 거 이렇게 아니에요. 해서 응, 응.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는 게 낫겠지 했으니까 이야기했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겠지. 안 왔어, 응. 안 왔어. 그리고 보면 또 못 믿겠어. 응. 그러면 아예 그냥 가라고 하자. 응. 이렇게 갔을 수도 있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근데 또 한 가지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인데, 네네. 정진상이 네. 사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어느 사건인가? 아마 뭐 유동규 본부장이 전화를 하고 뭐 마지막에 검찰과 무슨 그 전화기 던지고 그때였나? 네. 한 번도 정진상 정진상 사진이 사진이 나오지 않았는데 예. 정진상 사진이 나와야 될 그 음. 기사가 있었어. 그러니까 전 언론이 전부 다 찾는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것도 네. 안전이 네. 폰트 다 깨지는 네. 그런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싫었다고 당시에 경기도가 다 난리가 났어요. 홍보팀이 네. 다 전화 걸어갖고 그거 좀 빼달라고. 예. 기사는 상관없는데 정진상 얼굴 빼달라고. 그러니까 정진상 위상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얼굴을 왜 그거 하나 나왔다고 뭐가 문제예요? 왜 그걸 가려야 되지? 항상 그 블랙 영혼 같이 음. 자기는 그러니까 정진상이 내 사진 빨리 빼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도지사나 뭐 기사나 관련 없이 정진상이 제일 중요한 하여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진상을 저도 이재명한테 있을 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정진상이. 예.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 일단 얼굴 빼라고 이게 명령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경기도가 이제 완전히 나서갖고 다 좋으니까 사진만 빼달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가갖고 제대로 된 사진을 제가 공개했잖아요. 언제? 정진상에. 나중에 법정에 들어오기 사진 전에 예. 제가 MBN하고 예. 제가 인터뷰하면서 예. 제가 이제 하나 선물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큰 선물이었을 거야. 왜냐면 언론사들이 전부 다 정진상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사진 한 장 없었으니. 저하고 정진상, 김용이 우리 이재명 있잖아요. 이재명하고 그때 속초 가서 간 적이 있는데 아하. 거기에서 셋이서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장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제가 갖고 가서 줬기 때문에 이제 딱 해가지고 찍은 사진이 전 언론이 다 썼어요. 그거. 네. 저 MBN에 나오기 시작한 다음에. 예. 그래서 사실 정진상이 정말 숨은 무슨 네. 섀도우 캐비닛이냐, 네. 뭐 어떤 의미이길래 이재명이 이렇게 정진상을 가리려고 하느냐, 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죠. 어찌됐든 제가 석연치 않은 건 유동규 본부장이 굉장히 정황을 네. 자세하게 증언도 하고 재판정에서도 이 이야기 네. 계속했죠. 네. 그럼 뭐 김수남은 난 청탁받은 사실 없어라고 예. 뭐 대놓고 얘기했지만 이것도 역시 유야무야해서 더 이상 진전이 없게 됐잖아요. 유야무야가 아니라 네네. 자 이거를 갖다가 사건을 하기 위해서는요. 네네. 말하자면 저는 이제 중간에서 들어서 네네.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고 물론 전환이죠. 법적으로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한 것이 누구냐면은 둘 중에 한 명이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최소한.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게 이제 김만배가 이야기하거나 네네. 김수남이 이야기되는데 네. 김수남이 이야기할 리 없죠. 네. 김만배는 더더욱 없잖아요. 더더욱 없지. 왜냐하면 이 돈까지 걸려 있고 그렇지. 나머지 인생까지 걸려 있는데 네. 이 사람한테는 두 가지 희망이 있어요. 뭐냐면 이재명이 대통령.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법적으로 무죄가 되거나. 예? 두 번째는 난망이고. 난망이지만 이게 뭐냐면 지금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김만배가 대장동이 이제 배임 사건. 네. 배임하고 이제 뭐냐면 비밀 청탁금지법. 네. 이 두 가지가 무죄가 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를 이 죄를 인정하는 건 저밖에 없어요. 네. 법정에서. 다 정진상, 김용 전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도 김용은 사건이 관계 없고 일단은 여기서 왜냐면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진상, 이재명 부인하죠. 네. 그다음에 김만배 부인하죠. 정영학도 부인하고 있어요. 이거를 처음에
녹취록 풀면서 이렇게 죄가 있는 거 사건을 제가 공개합니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것까지 신청했잖아요. 공익신고까지 신청했던 정영학도 이거를 부인하고 있어요. 적극 해명하고 있어요. 왜? 정영학 돈까지도 전부 다 추징 보전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돈 다 추징 보전됐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돈들이 다 추징 보전되니까 이걸 찾아가려고 무죄가 돼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만 지금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된 거라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이라서 이게 만약에 이제 김만배의 소원대로 이게 무죄가 되면 나머지는 몇 년 안 먹거든요. 몇 년 안 먹고 돈까지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몇 천억을 김만배는 자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는 불일이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고 이재명하고도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김만배는 절대 안 불죠. 그런 상태에 당사자인 또 권순일이 불겠습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저기 그 시체 없는 살인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는데 들어간 것까지 확인이 됐어. 나온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집안엔 또 혈흔도 있고 망치라든지 이런 살인 도구도 있었어요. 혈흔도 있어. 근데 이 시체가 없는 거야. 밀실 살인 사건. 예, 이랬는데 시체가 없어갖고 무죄가 되는 지금 그런 상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시체가 없어도 유죄 나온 케이스가 있어요. 예, 요즘에 나왔는데 옛날에는 네네. 이 시체가 없으면은 네네. 예, 망치가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살인 동기라는 거를 시체를 찾아야야 이게 사인이 나온다 해가지고 이제 무죄가 됐잖아요. 예. 유본 부장님과 관련되는 무도한 일들을 민주당 측에서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강덕구 민주당의 김문수, 김기표 의원 그리고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오동영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이란 변호사분들 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라는 안진걸 이런 사람들이 와 정말 유동규가 이재명과 김용 전 부원장 등 주변 인사들을 잡기 위해서 검찰의 입안에 혀처럼 있는 말도 없는 말도 다 지어내가지고 이재명과 김용을 음해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저는 이제 이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헛소리는 금융이나 혹은 이제 법적인 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금융 치료, 법률 치료가 좀 필요하죠. 법률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변호사들하고 협의 다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변호사님도 참여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제가 도장 꽝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야말로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바로 고소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 있으면 그냥 고소하면 돼요. 아니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을 규탄한다며. 그러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내가 했으면 그냥 고소하면 되지. 그렇죠. 왜 가서 떠드냔 말이죠. 그렇죠. 위증죄로 고소를 하고 위증죄로 고소하고 고소하면 되잖아. 고소를 해. 고소하라고. 근데 왜 고소는 안 하고 거기서 떠들기만 하냔 말이지. 그렇지. 예? 확실하면 해란 말이야. 나는 고소할 거야, 당신들을. 나는 당신들을 고소할 거야. 왜? 아니니까. 그리고 법원에서 징역 5년을 받았어요. 1심에서 김영희. 그러면 몇 마디 말 가지고 징역 5년 받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이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이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해 밀어붙이다가 검찰이 한계에 봉착했다. 근데 어떻게 1심에 실형 5년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지들 말로는 검찰이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고 그러면은 법원도 한계에 부딪혀놓고 실형 5년을 선고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이 지금 한계에 봉착하니까 예. 그거를 꼭 보면은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음흠. 이 뭐 전형적인 이재명 수법 아니겠습니까? 음흠. 예. 그러니까 또 안진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법조인도 아니고 어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허. 예, 뭐 그런 사람이 이름 하나 내보려고 거기서 공 한 번 더 세워보려고 뭐 하나 좀 차지해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진걸이라는 사람은 제가 잘 아는 게 뭐냐면 예전에 거기하고 또 뭐 친하더라고요. 저기 누구야면 털보? 아니 뭐 털보지만 저기 그 예전에 그 십상시 뭐 해가지고 했던 그 경찰 출신 그러니까 황운하 내지는 저기 아니 경찰 출신 경찰, 갑자기 경찰. 그때 경찰 표창원? 아니면 아니 그 청와대에 그때 있었던 그때 경찰 출신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어쨌든 이제 이 얘기하다 보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하고도 친하더라고요. 어허.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 맨날 들었는데 이 사람은 뭐 고소고발 관련 돼가지고 거의 뭐 그래요. 아무튼 이분들은 그 바로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해주겠다. 그리고 법원에서 그렇게 절대 재판하지 않고 제가 만약에 틀렸다면요. 저나 이제 검찰이 그때 했다면은 그날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네. 예.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모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법정 안에서 다 시연을 했고 그 다음에 그날 방위각이라든지 태양의 방위각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걸 모든 걸 다 검증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온 거지. 그렇지 않고 나온 게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떳떳하면 뭐 하려고 위증을 교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위증 교사해갖고 지금 2명이 구속됐다가 그렇죠.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강덕구나 김문수, 김기표 의원 등이 그리고 안진걸 등이 정말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동규의 진술에 의해서만 했고 마치 그러면서 지금 이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동규가 검찰의 입안의 혀였다. 지금 검찰이 뭐라고 해요? 지들 말로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관련 사람들을 회유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유동규가 위증했다는 말이잖아.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이번에 이제 최상병 관련돼 가지고요. 예.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뭐를 했냐면은 그 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뭐냐면 그 통신기록, 예. 통신기록 영장을 청구했는데 다 반려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장 하나도 나오지 않은 그럼요. 지금 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왜 하느냐? 하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혐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혐의 없이 뭐냐면 그냥 뭐라자면 의혹만 가지고 예, 그렇죠. 의혹 가지고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말하자면 북한식이에요. 그렇죠. 북한식으로 쟤 수상해. 그러니까 조사해봐야겠어. 이게 바로 북한이 하는 짓이고 정말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은 혐의가 있지 않고는 영장을 내주질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혐의가 없는데 네. 이거를 영장을 내주냐고요. 마찬가지로 저가 말하는 것에 이게 혐의가 명확하면은 그때 영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김용은 영장 정도가 아니라 선고를 받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김용을 도와주려고 가짜 알리바이를 만든 사람 3명이 기소되어 예. 있습니다.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예. 불구속 기소됐죠. 예. 왜냐하면 자백해가지고. 그렇죠. 예. 예. 제가 그 사람이 뭐냐면 자백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저 사람들 시키는 대로 허위로 진술했다. 예. 증언했다. 해가지고 위증죄에 자백을 했습니다. 이미. 그랬는데 그 사람들 그러면 위증은 왜 시켰습니까 도대체? 이거 객관적인 거잖아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전부 다 제외하고 검찰이 혀다. 그럼 검찰이 내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검찰이 조작하면 다 들어줍니까 판사가?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면 검찰의 입안의 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모욕죄인 거예요. 모욕입니다. 모욕. 예, 모욕죄인 것이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결국 유동규가 검찰의 회유에 의해 가지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다 했다는 점에서
위증했다는 얘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진짜 지들이 말이 맞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관계를 밝혀야죠. 그 국회 소통관에서 그냥 헛소리하면서 기자회견할 게 아니고 그거 기자회견문 해서 그거를 공수처든 지들 좋아하는 그 공수처든 아니면 특검이든 해가지고 해야지. 왜 거기다가 앞에 얘기합니까? 그리고 진짜 골 때리는 거 뭔지 아세요? 예. 이게 강득구나 김문수나 김기표나 이런 배지단 인간들은 국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네. 면책 특권이 있어서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지들은 처벌이 안 돼. 예. 그런데 이게 성준우 부대변인, 뭐 오동영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안진걸 민생교수사, 지들이 뺏진 줄 알아. 뺏진 줄 알아. 지들이 거기서 하면은 예. 면책 특권이 없어. 없어요. 여기서 유동규 본부장님이 이거 모욕죄 그리고 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은 당신들 다 입건돼 가지고 다 깜빵 가거나 처벌돼야 돼. 예. 그게 안 되고 합의해 달라라고 한다고 하면 한두 푼도 아니고 금융치료 당하는 거야. 당신들 제정신이야? 예. 야, 정말 신기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구치소에 예, 예. 한번 가봐야 예, 예. 정신을 차리는 예, 거예요. 예. 구치소 가갖고 니들도 이제 거기서 나라에서 주는 밥을 갖다가 예. 한번 먹어보면 정신이 좀 번쩍 들 거야.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게 세금 환급이구나. 세금 환급도 되죠. 예, 세금 거기 내라는 조식, 거. 이재명 좋아하는 조식도 나옵니다. 예, 조식도 나오고 그리고 무상급식에 또 예. 호텔비도 안 받잖아. 안 받아요. 아, 예. 무료입니다. 무료. 또 또 그렇게 들어가면 또 계좌 트면은 또 거기다 후원금 들어오려나? 후원금 들어오고. 예. 아. 그래서 뭐 저기 그 누구야 저기 그 정경심은 예. 2억 4천만 원인가 들어왔대요. 제가 자괴감을 느낍니다. 예, 자괴감을 느낍니다. 예. 야, 정말 열받네. 예. 그 사이에 보니까 연암 재연님 그리고 또 가시장미님 이런 분들 또 새로 많이 들어오신 것 같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황강하님, 황운하 의원의 친구십니까? 황운하는 진짜 뭐 조만간 깜빵 갈 건데 우리 예. 황강하님은 예. 우리 멜콩TV 열혈 시청자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송교도소 가자. 딱이다. 네, 구치소 치료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구치소부터 가서.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호시절링 구치소 치료 응원합니다. 네. 야,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으쌰으쌰 하면은 지들이 뭐가 된 줄 아는데 네. 잘못하다 깜빵 갑니다. 예, 깜빵 갑니다. 네. 아, 잘못하다가 아니라 니들 네. 지금 깜빵 가게 생겼을 거야. 생겼어. 왜냐면 이게 지금 다 이미 입증된 거고. 예, 예. 그래서 지금 판결이 난 거고. 네네. 2심 선고도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맞아요. 별것도 없어. 네. 지금 지들이 해서 구글에 뭐 타임라인을 가지고 감정하네 뭐네 하는데 한 달이면 끝나 그거. 다 끝났어요. 예, 예, 그래갖고 예. 지금 이제 아마 이번 달 말에 네. 이번 달 말에 그러니까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 말에 예. 마지막 종결심 하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구형 나오고 음흠. 최후 진술하고 네네. 그때 구형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다음번에 나오니까 이 재판 종결도 아마 10월 안에 예. 예. 11월이면 10월 예. 10월이면 뭐 빠르면 10월 예. 예 나옵니다. 예. 지금 그 김동민 님이 합의금은 비싸게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은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법죄입니다. 그래서 합의해 준다고 하면은 처벌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진걸이나 성준우 그리고 또 뭐 오동영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여기 있는 인간들 다 예비 이재명 개딸들 아닙니까? 개딸들이죠. 국회의원 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라서 예. 합의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딱 걸리면은 끝까지 찾아간다. 이재명이는 예. 뭐라고 했습니까? 권력은 어떻게 써야 된다? 예. 잔인하게 써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잔인하지 않고 그냥 우리 있는 법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법은 예. 법대로 물이 그러겠다. 흐르는 대로 네네 예. 그다음에 지가 구정물 탄 대로 네네 지가 구정물 탔으면 지가 구정물을 마셔야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안진걸을 이 법원님은 앗진걸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종북 좌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사실 마른민생경제연구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주당 외곽 아방가르드 외곽 조직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백정희님 황운하
뻔뻔한 인간 구속시켜주세요 하는데 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2심에서도 남았습니다. 실형 3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예. 조국이와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질 날 뭐 얼마 남지 대법원에서 않았습니다. 예, 대법원에서 금방 나올 겁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나님, 최진영 말씀대로 속이 뻥뻥 뚫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양스페이츠님, 징글 지겨워요. 영어로 sick and tired라고 하는데. 저는 귀엽습니다. 예, 귀엽습니다. 가소롭습니다. 저는 안 지겹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네네. 아, 그렇습니다. 남자다운 유동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 김영천 부원장만 유죄고 유동규 본부장님은 사실 1심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면 될 겁니다. 네네, 그거 왜냐하면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검찰이 저를 더 처벌하려고 이게 뭐냐면 저도 받은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냐면 제가 받은 즉시 모든 죄가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용까지 다 그냥 성립이 돼요. 공범으로. 공범으로 예. 성립이 되니까 저를 받은 쪽으로 해가지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렇죠. 더 세게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기소를 공소장을 한 썼던 거예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입석이 해왔으면 준 쪽으로 해줘야지. 그렇죠. 왜 받은 쪽으로 하겠어? 왜냐하면 법정형이 뇌물죄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준 쪽은요 그냥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예. 대부분 다 집행유예.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화영이한테 이화영이는 뇌물 받았다는 걸로 해서 합계 9년 6개월 남았지만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은 합해서 3년 6개월 해서 일부는 집행유예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의 차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공소 기간도 달라요. 네, 맞아요. 예. 7년이고 준 사람은 7년이고 받은 예. 사람은 10년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게 금액이 또 따라서 이 형량이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남욱이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유동규 본부장을 같이 엮었는데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받은 사람이 아니고 김영희가 선거 자금이나 이게 필요하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준 사람으로 네. 이렇게 법원은 판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준 거지 받은 것으로는 공수사실로는 무죄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 무죄 그렇죠.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저를 더 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검찰은 오히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거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지금 참고로 지금 우리 댓글에 보면은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을 안진권 저기 누구죠? 우리 안정권? 안정권 씨하고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안정권과 안진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입니다. 안정권은 이재명이 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대장동 버스도 만들고 했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거는 안정권 씨인 것이고 예. 이번 안진걸은 이재명이 쫓아다니는 그래서 걸입니다. 걸. 예, 걸. 차이가 있다는 거, 네. 알아주시고, 우리 이글 코리아님, 유동규 본부장님. 제가 고소를 안 할 것 같으면 네네. 한마디 했는데요. 네네. 제가 고소를 할 거라서 제가 걸 다음에 안 합니다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고소를 안 할 것 같으면 네네. 에이 나도 막 해버리죠. 근데 네. 고소를 할 거라서 그러니까. 내가 참는다. 우리는 예. 우린 조용하게 고소미만 먹여드리면 고소면 되잖아요. 먹이고 그다음에 가서 니들은 이거는 정말 저는 실형 나올 수 있는 법원 판단을 관련돼 가지고 이건 법원도 그거 한 그렇죠. 거잖아요. 법원을 무시한 거잖아. 법원을 무시한 거잖아요. 사실상 말이 지들은 외면적으로는 유동규가 검찰의 입안의 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안의 혀처럼 왜곡되고 뒤틀리고 회유돼서 했던 그 증언을 믿은 판사도 잘못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다음에 김용희 판사를 갖다가요 엄청나게 욕했어요. 예. 2심 가서도. 그러면서 해서 재판부 바꿔달라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다른 딴 거였나? 예. 아, 예, 예. 거기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예. 거기 재판부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어요, 제 기억에. 했습니다. 예, 뭐냐면은 예. 저기 그 정진상 쪽에다 껴달라고. 그러니까, 예. 왜냐면 예. 지도 늦게 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안 껴준 거지요. 예. 그리고 참고로 예전에 제가 근데 이제는 예. 근데 이게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얘들도 이게 물인 줄 알면서 강덕구, 김문수, 김기포 뭐 이거는 의원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얘들도 변호사란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남들도 이제 변호사인데 예. 이거를 굳이 예.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이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얘들도 알아요. 저는. 그런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관계가 다 다른 건데 왜 했을까? 김용이 요구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지금 녹취록 까봐야 되겠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들 있잖아요. 네. 판사들한테도 말하라고 그러지만 김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실형 5년을 5년, 받았고 예, 예. 요번에 이제 2심에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일부 왜냐하면 무죄 일부 무죄 났던 것들이 다 유죄로 인정되면은 예. 2심에서 오히려 유죄로 인정돼요. 올려치기. 예, 왜냐하면 이제 그거에 지금 검찰이 주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만약에 받으면은 얘는 7년 말하자면 뭐 7년에서 8년까지. 예, 그렇죠. 예. 가능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김성태 아니 저기 이화영만큼 받을 수 있는 이화영 가능성이 정도 받을 된다고 수 있는 봐야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거기 녹취록에 보면요. 그 저 김용이 이 대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대표 옛날같이 대표님 대표님 안 하고. 안 하고 이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오, 뭔가. 그러니까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네, 딱 뭔가 나 해줘. 위해서 진짜 제대로 안 해주고 네. 이러면 가만. 그 양아치 약간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양아치 예. 근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성이 아니라 솔직히 아니 형제가 뭐 그렇게 술을 나누고 했는데 네. 50 넘어서 무슨 형제입니까? 이 법정에서 이러던 인간이거든요. 진짜 술 먹고 그냥 돈 결의해가지고 형제의 의를 예. 면을 맺다 할 때는 언제고. 자 그리고 김용 말대로 예. 김용 말대로 만약에 김용이 정말 억울해요. 음. 지는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고 한마도 받은 게 없어. 예 그런데 위증은 왜 시키며 한 가지 더 제 눈을 못 봅니다. 제가 오히려 지금도 감옥에 들어갔다 왔잖아요. 와. 감옥에 들어갔다 왔으면은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요 제 눈 피합니다. 그 판사님들이 법대에서 그거 다 봐요. 누구 말이 맞는지 보려고. 예. 근데 재판 다 겪어보니까 유동규 말이 맞거든. 예, 다 그래서 맞죠. 그 아까 저도 아직 기억납니다. 그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유죄 판결문에서 김용 측 변호인들이 가장 다퉜던 것이 지금 이 인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동규 본부장님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이 사안이 밝혀지기 전에는 유동규 본부장님도 내가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의 장비다. 그래서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 해서 그 사람들 내가 내 한 몸 막아가지고 그 사람들 살리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 정진상이하고 김용희하고 하는 행태를 보고 야 이건 내가 이용당하구나. 이용당인 거죠. 그거를 깨닫고는 이제 정말 죽음의 다리를 다시 건너와서 어둠의 길에서 진실의 길로 와서 진실을 밝혔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진술을 변경했던 그 이유를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서 다 얘기를 하니까 변경된 진술이 훨씬 많네? 그러면서 유동규의 말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있지만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봤을 때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과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면서 김영희 5년, 정진상이도 5년이었죠. 정진상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선고 안 됐습니까? 선고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재판에다가 붙어가지고. 맞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그 김용 그리고 또 그러니까 누구냐? 김용이 또 다른 사람들. 자 김용이 열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네. 김용이 열받은 게 정진상 아직 판결이 안 났어요. 왜 안 났냐면 이재명 재판하고 붙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제 같이 판결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판결 나려면 언제 날지 몰라요. 네. 이게 언제 날지 모르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빨리 판결하려면 모르겠지만 이 분리가 안 되면은 판결이 안 나거든요. 역시 오늘 그런데 이게 실물을 알고 실물을 같이 띄니까 이렇게 어느 저기 어디지 그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김용과
이 정확하게 분석 못 해주죠. 예. 김용과 이 정진상의 입장이 살짝 결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멸콩 TV에서만 이렇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 안 데리고 가고 어허. 자기도 데리고 갔으면 그렇지. 자기도 데리고 갔으면은 정진상하고 김용하고 아직도 그냥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1심을 안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안 데리고 가고 정진상만 데리고 가니까 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김용이 약간 빈정이 상했을 거라고. 그렇네. 게다가 이제 뭐냐면 자기도 원래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재판정에서 막 떠들게 진짜 김용을 저기 그 죄질을 낮게 만들어면 절대 이야기하게 안 하거든요. 그렇지. 변호사들이 하지 마세요 한다고. 그런데 지금 저기 누구야? 김혜경이 포괄적 진술 거부권이라고 해가지고 네. 1심 하는 동안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전략을 꾸미잖아. 오히려 말 안 하게 한다고. 예. 그리고 말을 안 하게 하는데 이거는 게다가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변호사니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일반 사람인데 거기다 대가지고 떠들어대잖아요. 떠들어댈수록 손해라고 우리 변호사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참아라. 그렇지.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해라.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다 해가지고 변호사가 그래서 있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서 일장연설을 해요. 어허. 근데 냅둡니다 그냥 어허.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쟤들이 김용 변호하려는 애들이 아니구나. 네.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어허. 지금 김용만 해가지고 지금 뭐 자기가 뭐 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해주는 게 김용 달래기입니다. 달래기. 그렇네. 예, 이거 김용 달래기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예. 지난주에 강덕구 등 그 예.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하고 안진거리 등이 유동규가 검찰의 입안의 혀였다라고 하면서 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사실상 그런 그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김용의 달래기입니다. 그런 그 불편한 심기를 달래는 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케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다 이런 그 분석이시네요. 이거 언론에 아무데도 안 나왔습니다. 언론에 안 나와서 제가 이것도 찾은 것도 지방에 있는 하나의 그 저기 언론에서 좌파 있어요. 언론에서 예 맞아요. 그거 제가 본 거예요. 예, 언론에서 나온 거지. 다른데 아무데도 안 나와요. 아무데도 안 나와. 예. 소통관에서 원래 이렇게 이 정도 사람들이 나와갖고 뭐를 하면은 예. 중앙지에다가 네. 실려되는데 중앙지 아무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이거를 실으려고 그러면 중앙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신문사도 고소할 거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 반론권을 안 그렇죠. 줬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확인 안 하고 그렇지. 반론권도 안 줬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사도 고소할 건데 맞아요. 저는 뭐냐면 중앙지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한테 물어봤을 거라고요. 그렇지. 예, 이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예. 그런데 그러려면은 제가 이야기하면은 이거를 실을 이유가 없거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예 안 실어요. 이것 자체가 명예훼손적 기사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언론사도 고소할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언론사, 기자 예. 다 고소할 겁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이 그 예. 핵심 이슈로 이거 제가 반론권을 뽑은 안 이유입니다. 줬어요. 예. 그러나 반론권 안 준 거 분명히 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청탁 기사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결국 의심이 가는 겁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거지. 세상 모르는 변한 걸 줄 모르는 거지. 야대 되니까 예. 야, 좀 있으면 탄핵될 거야. 예.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나 봅니다. 예. 그런데 절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 탄핵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탄핵을 대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만만의 콩떡. 콩떡입니다. 예. 실제 지금 예. 그 얘기하신 것처럼 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정말 사실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그 것이었는데 언론사예요. 제가 그 유동규 본부장님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더니만 중앙일간지에는 단 하나도 안 떴습니다. 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그 말 제가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앙일간지들은 뭐냐면 예. 반론권을 줘요. 예. 그러면 저한테 연락 와갖고 저기서 소통관에서 이런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냐? 예. 그걸 물어보고 제 의견을 같이 실어줍니다. 예. 그런데 그러려면은 여기는 이게 바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바보가 되니까 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다른 데는 아예 안 실어요. 예. 이미 그리고 이 사건도 다 알고 그렇죠. 그래서 안 실는데 여기 듣도 보도 못한 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 예. 걔들도 언론사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예. 굿모닝 충청 GMCC라는 언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간첩단들이 충청도에서
언론사 만들었거든요. 아, 그 언론과 관련이 있어요? 저는 그 관련이 있다고 보진 않지만 예.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예. 여기에 그 실는 내용들을 보면은 네네. 예 계속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예.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논조의 글을 싣는 것인데 예.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과의 어떤 그러면 그 직접적- 유동규의 억울함을 왜 안 실어주냐? 그렇죠. 그에 대한 반론권을 주지 예.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예. 결국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사실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왔죠. 이 사실이 허위였다 한다 하더라도 면책이면은 면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전- 이 지금 말씀이 이 그 굿모닝 춘천이 아까 얘기했던 무슨 간첩단과 관계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예. 그냥 어쨌든 반론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 언론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간첩단 어떤 그런 언론사처럼 예.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러는 거 아닌 거 다음에야 예. 이렇게 언론이 실을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뭐냐면 저도 이제 관광공사 사장도 해봤고 예. 이 때문에 언론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규 본부장님하고 이 사안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있어서 제가 예. 아마 다른 데 가서 아무도 이 기사 가지고 와서 얘기하시는 분은 없죠. 없었어요. 역시 변호사님이니까 날카롭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게 또 유동규밖에 없을 거고. 그렇죠. 예. 예, 이거에 대해서 또 명쾌하게 쟤들이 네.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네. 확실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것도 저밖에 없으니까. 예. 그럼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또 유동규 화이팅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뭐 화이팅은 유동규 TV 합니까? 화이팅! 전 늘 화이팅입니다. 예, 응애예요. 가짜 뉴스로 명예훼손도 일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서울의 동대문구에서 지금 재선으로 당선된 장경태 민주당 의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는데 이거는 또 무슨 일입니까? 이거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 또 떠들었죠. 맞아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계된 이모 씨한테 오빠라고 부르던 사이다. 나는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네. 방송에서 했어요. 근데 네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네. 간혹가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민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부터 우파의 정치인들이 우파 극우 유튜버를 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거 좀 진짜로 이거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극우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극우 세력이 있다라고 굳이 따지면 민주당에 있다. 아까 불평등을 조장한다거나 극단적 권위주의를 주장한다. 그렇죠. 네. 근데 보수 유튜버들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창작해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분해서 약간 더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얘기를 창작하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예. 가짜뉴스 공장을 배격하고 우리는 팩트에 근거를 하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맨날 의혹, 음모. 아유, 지겹네. 보수와 좌파가 다른 거는요. 보수는 절대 없는 이야기를 창작해서 음해하지 않습니다. 팩트에 근거하고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좌파는 없는 방송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장경태 등이요. 장경태 의원 등등이요. 진짜로 극자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렇죠. 예. 극자 유튜버들은 없는 말을 만들거든요. 그렇지.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걸 사실로 만들게 지금 선전선동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한 나라의 대통령 영부인을 호스트 출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진짜 없는 말을 그렇죠. 이런 놈들 잡아 넣어야 돼요. 깜빵 이거 다 잡아넣어야 보내야 돼요.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 국민이라고 이런 사람들 국민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이런 사람 예. 국민 아닙니다. 국민이라고 봐줄 게 있고 안 봐줄 게 있는 거예요. 네. 다 잡아 넣어야 돼요. 네네. 이런 걸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만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엄하게 처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장경태 이런 말 막 떠드는 거예요. 네네. 본인도 아마 극자 유튜버 보고 지금 따라한 걸 건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한 걸 거예요. 이 장경태가 살짝 약간 뭐랄까 너무 업된 거야. 너무 업된 거.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도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면책 특권이 있어.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했느냐? 똑같은 그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를 오빠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종호와 김 여사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임성근 전 사단장 구병 로비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국회가 아니고 아차 MBC에서 해버렸네. 그러니까 국회 외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얘기를 했고 이것이 근거가 없다 하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지금 수원 중부경찰서에 지금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요. 아까 지금 이종호라는 인간이 누구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꾸려가지고 국회에서도 지금 이걸 가지고 무슨 뭐 김건희 윤석열 탄핵안에 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면책특권이 되는데 MBC에서 와서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저게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정말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서른. 그것도 지금 아직 30대인가요? 예. 재선 의원이 됐어요. 예. 민주당에서. 그럼 사실은 저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배지 달았으면 아쉬울 거 뭐 있습니까? 어허. 예를 들어 정말로 하고 싶은 말 하고 바른 소리 하고 민주당이 나팔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다라고 하면 저는 더 큰 정치적인 행보가 그렇죠. 나올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진짜로 장경태 의원이 민주당에서 하는 말이나 극자 유튜버가 하는 말을 이렇게 방송국까지 나와서 읊어대면은 저기 젊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네. 다를 게 뭐야 기성 정치인하고 참 진짜 결국 이 부분은 면책특권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리고 내용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장경태는 사실은 언론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될 출판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더 엄하게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게 지금 좀 답답한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파 유튜버들 중에서요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발언 수위 좀 셌다라고 해서 정지당했던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지금 극자 유튜버들이요 다 찾아내서 이런 헛소문 내는 사람들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번거롭더라도 고소고발해서 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거 언론의 자유 아니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네. 언론의 자유,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그렇죠.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방임하고 완전 다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거리는요 방임이에요. 그렇죠. 남의 지금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없는 말 창작해가지고 남의 지금 인권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호시절님 조선시대에도 초년급제한 사람 망한 경우 많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자의 3대 비극. 첫 번째가 소년 등과 두 번째가 중년 상처, 세 번째가 노년 무전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장경태 의원 30대에 국회의원 배치 달았으면은 스스로 겸양겸손하면서 사실관계를 찾아갈 그럴 생각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못된 버릇 배워가지고 허위사실 있지도 않은 내용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하면은 확인해가지고 진실인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하고 그런 걸 얘기를 해야지. 카드라 소식 듣고 MBC라고 하는 공영방송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마구 짓거리되면은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국회의원. 국가의 해가 되는 의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요 저나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뉴스가 떴을 때 이게 사실관계인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은요 보좌관이 9명이나 있잖아. 네네. 국회. 이 뉴스를 봤어 자기가 만약에 야 오빠 했대라는 걸 봤어. 그럼 보좌관들한테요 9명한테 야 이거 팩트인지 확인해봐마. 말 그렇지. 한마디만 해도요 이거 금방 나와요. 맞아요. 우리는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 좀 이상하면. 근데 이런 노력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 확인을 위한 이런 노력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허위 사실들을 방송국 가서 떠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처벌해야죠.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장경태 의원 뭐 오라를 받아라. 뭐 이런 게 될까요? 장경태 의원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발언 분명히 제가 볼 때 극자 유튜버 시초자가 있습니다. 이거 네네.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서 이런 사람들 방송 문 닫게 해야 됩니다. 음흠. 예. 왜 우리 우파 유튜버들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약간만 언성 높였다라고 해가지고 다 문 닫게 했으면서 좌파 유튜버들 다 살려둡니까? 네. 저 다 문 닫게 해야죠. 사실 저희 멜콩TV 30만 일보 직전에 지금 저희가 그 정상에 지금 터치하기
가 조금 느려지는 이유도 사실 구글에서 노란 딱지를 계속 붙입니다. 좌파들이 계속 와가지고 우리 좋은 분들 모셔가지고 말을 듣는데 그거에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출되는 것도 저희가 한 100만 명 정도에 노출되는 것이 지금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서 노출되는 정도가 10분의 1 정도 10만밖에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로서는 더 많은 분들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른 전파해 주시면 그래야 저희 멸콩TV가 살 수가 있고 또 김민수 대변인 같은 분들 더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음 이어서 이재명 기소했다고 민주당이 부친상 중인 검사를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냥 잡놈들이에요. 이게 일단은요. 이게 자 보세요. 검사를 나를 조사한다라고 해서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인데 나를 조사한 검사들을 탄핵시키겠다. 그리고 청문회장에 불러서 망신 주겠다. 이게 자체가요 지금 상권 분립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상권 분립을 지금 뒤흔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도대체 이게 탄핵 대상입니까? 이게 누가 도대체 청문회장에 나와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국회의원 탄핵 제도가 없어서 그렇죠. 국회의원 탄핵 제도가 있다 그러면 민주당 지금 국회의원 전원 다 탄핵 대상이에요. 맞아요. 네네. 이거 지금 본인들이 숫자가 많아서 제명도 안 되겠지만요. 제가 이거 국회의원 이재명 제명 결의안 올려야 된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다 제명 대상이에요. 진짜로. 이 윤리에 다 올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렇죠. 실제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처벌돼야 된다라고 보고 실제로 지난번에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한다라고 하니까 해당 검사들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직권남용 등으로 해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고소하겠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움찔했었잖아요. 해야 돼요. 예. 그리고요, 이게 고소해야 되고 지금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런 민주당의 폭거, 헌법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폭거를 멈추게 하려면 이재명 당대표를 빨리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네. 이걸 정말 빨리 해야 되는데 재판부가 이거를 정말 세워라 내어라 하면 안 돼요. 지연시키면 안 되는 정입니다. 이거는. 지연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지금 이번에 검찰들도 빡쳤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소를 하고 있는데 그 담당 검사가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부친상 중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민주당이 인간의 도리를 무시하고 부친상 중인 검사에 대해서 고소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쌍놈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면요. 이 사람이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럼 최소한 상은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아유, 인간이 돼야 진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최소한의 인격도 안 가진 사람들이 네. 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민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문제입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뭐냐면은 다른 것도 없어요. 이재명이 수사에서 기소했다고 화풀이 폭행 아닙니까? 사실은 완전히 그런 권력에 의한 폭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인간들이 하는 이유가 수사 관련해서 증거 자료를 조작해서 뭐 했네 뭐 하는데 수사 자료 조작하고 뭐 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화영이가 9년 6개월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미친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탄핵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이 너무 쌍스럽네요. 화가 나. 죄송합니다. 근데 보세요. 검찰을 지금 탄핵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신문 쪼가리 보도자료 4개를 올렸어요. 신문에서 혐의가 있다 뭐 이거 당연히 자파신문이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탄핵시킬 것 같으면요. 대한민국에서 범죄 혐의 제일 많은 사람 누구예요? 이재명 당대표예요. 그렇지. 예.
예.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탄핵을 이야기하려면 이에 대한 수사와 충분한 혐의를 가지고 탄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신문 보도자료 4개 그것도 자성량의 신문 보도자료 4개를 갖고 그렇지. 검사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지금 이재명은 벌써 지금 징역 580년 맞았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580년, 365년을 넘어서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민주당이 결국에는 이게 인민재판 아닙니까? 어허. 이게 인민재판이잖아요. 네. 이걸 보고 어떻게 인민재판이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행태들이 지금 인민재판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없는 죄도 덮어 씌우고 내 마음에 들면 어떤 죄를 지어도 보호의 주자가 지금 민주당 측 논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아차산 온달님 더 쌍스럽게 해주세요. 진짜 국민들이 정말 속마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저희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인간들이 낮게 나갈 때 우리는 제가 그래도 높게 참 나갑니다. 한 20년 전에 욕을 끊고 교양 있는 말만 쓰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간혹가다 진짜 하고 나면 우리가- 욕이 나오네요. 그래 김 대변인이 그런 말을 할 정도면은 우리 시천말로 인간이 아니문이다. 갸루상,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참 진짜 참. 못된 놈들이에요. 저런 그래요. 놈들이 어디 있어요? 참. 네. 결국 민주당의 이런 논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2심에서 무죄로 바뀌거나 아니면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2심에서 유죄 판결 나면은 1심 무죄 판결했는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거나 고소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의 처형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처형 수준이죠, 얘네 말대로 하면. 지금 이게 마치 뭐가랑 똑같냐면요. 김정은이 수해 현장에서 여기 SUV 타고 촥 가면서 야, 물이 이렇게 터졌는데 지금 담당자들 뭐 했어? 북한은 처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쇼를 위해서. 예. 지금 얘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인민재판이 아니면 뭡니까?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도 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인민재판인 겁니다. 그렇죠. 예, 예.